다시는 기다릴 필요가 없다. 나사는 지금 우리 태양계를 질주 중인 세 번째 성간 방문자 사마이 아틀라스에 대한 최초의 제임스 웹 자료를 공식적으로 막 공개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그들이 발견한 것이 우리가 익숙한 해성과는 전혀 닮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앞서 나사의 SPA-EREX 우주망원경은 대량의 이산화탄소 분출을 포착했는데 보통의 해성에서 흔한 물인 수증기와 일산화탄소는 극히 적은 양으로만 나타났다. 곧이어 제임스 웹의 이미지가 공개되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SPHEREX로 우리는 거대한 가스 헤일로의 광시야 관측을 얻었고 제임스 웹은 초고해상도 적외선 덕분에 이제 이 기묘한 현상의 진짜 기원을 드러내고 있다. 이 두 개의 우주눈은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적외선 영역에서 작동하지만 천체의 숨겨진 비밀을 드러낼 수 있다. 그리고 함께 그들은 우리를 사마이 아틀라스의 수수께끼에 한층 더 가깝게 데려가고 있다. 이것은 그저 해성일까? 아니면 완전히 다른 무언가일까? 새로 공개된 4장의 분광 이미지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사마이 아틀라스의 세부를 드러냈다. 1.2 마이크론 파장에서는 수천 킬로미터에 걸쳐 뻗은 코마가스 구름이 보이는데 그 안에 수수께끼의 붉은 광원빛의 근원을 에워싸고 있다. 주목할 점은 SPHEREX가 이미 이전에 최대 34만 8천 킬로미터까지 확장된 동일한 거대한 이산화탄소 구름을 탐지했었다는 것이다. 이어서 4.3 마이크론에서는 이산화탄소의 분포 지도가 또렷해지고 2.7 마이크론과 4.7 마이크론에서는 각각 수증기와 일산화탄소가 측정되었다. 이 놀라운 결과를 접한 하버드대의 아비 랩 교수는 곧바로 The First Webb Telescope Observations of SAM AI Atlas, SAM AI 아틀라스에 대한 최초의 웹 망원경 관측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그는 그 글에서 제임스 웹이 SAM AI 아틀라스가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고 있으며 수증기와 일산화탄소는 극히 희소하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것이 스피어렉스가 보고한 내용과 완벽히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가장 경이로운 발견은 제임스 웹의 이미지가 SAM AI 아틀라스에 먼지꼬리 더스타일가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전형적인 해성과 달리 꼬리가 없다는 것은 보통 해성 뒤에 길게 날리며 꼬리를 형성하는 약 0.5 마이크론 크기의 먼지 입자가 충분히 방출되고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대신에 관측된 소수의 먼지 알갱이들은 오히려 태양을 향해 향하고 있었는데 이는 지역 해성들이 보이는 행동과 정확히 반대다. 여기 가장 큰 역설이 있다. 먼지꼬리가 없음에도 사마이 아틀라스는 이례적으로 아주 밝게 빛난다. 사실상 일반적인 해성 모델로는 설명이 되지 않을 정도다. 보통이라면 해성이 태양에 접근할 때 표면의 얼음이 승화하여 빛나는 코마와 그 뒤를 잇는 먼지꼬리를 만든다. 그러나 사마이 아틀라스는 이 규칙을 깨고 있다. 그 밝기는 주변의 먼지에서 오지 않고 대신 거대한 표면 자체에서 직접 반사되는 것으로 보인다. 웹의 데이터에 따르면 사마이 아틀라스의 알베도 반사율은 약 5%에 불과하다. 직경 46km로 추정되는 이 물체에서 우리가 보는 빛은 먼지에 반사된 햇빛이 아니라 표면에서 직접 반사된 빛이다. 이는 흥미로운 가능성을 연다. 만약 실제 반사율이 훨씬 높아 이를테면 알베도가 100%에 가까운 거울 같은 표면이라면 실제 크기는 약 10km까지도 작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관측하는 밝기가 반드시 실제 크기를 드러내는 것은 아닐 수 있다. 그럼에도 현재 측정에 근거하면 46km라는 값이 가장 합리적인 추정으로 남는데 그 크기는 상상조차 어려울 만큼 거대하다. 더 당혹스러운 점도 있다. 태양 중심 거리 3.3 이 천문 단위, 즉
지구 태양 거리에 3배가 넘는 곳에서 이루어진 웹의 적외선 관측은 태양을 향한 가스 제트를 동반한 이산화탄소 집의 코마를 보여주었고, 수증기, 일산화탄소, 얼음, 먼지는 모두 극히 희소했다. 이는 또 하나의 역설을 제시한다. 세점 2 AU에서는 물 얼음이 이미 승화하여 수증기로 바뀌기에 충분히 따뜻해야 하는데 데이터는 거의 전무하다고 말한다. 이는 현재로서는 사마이 아틀라스의 대부분이 태양에서 받는 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단히 얼어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왜 물얼음은 이렇게 조용했을까? 아마 내부 구조가 일반 해성과 달리 손쉬운 승화를 억제하고 있을지 모른다. 혹은 얼음이 이상한 물질층으로 덮여 있어 직사광선을 차단하고 있을 수도 있다. 심지어 대량으로 빠져나오는 이산화탄소가 보호 코팅처럼 전체 표면을 감싸 승화를 지연시켰을 가능성도 있다. 어찌 되었든 모든 정황은 한 결론을 가리킨다. 사마이 아틀라스는 단순한 해성이 아니라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우주적 수수께끼다. 최신 분석에 따르면 레브 교수는 충격적인 수치를 지적한다. 사마이 아틀라스의 방출가스에서 이산화탄소 대 물의 비율이 8에 이른다. 분자수 기준으로 측정했을 때 이는 과학연구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 중 하나다. 다시 말해 사마이 아틀라스의 핵은 이산화탄소가 비정상적으로 풍부하여 물 얼음이 지배적인 전형적 해성이라기보다 이산화탄소 핵에 가까운 물체로 묘사될 수 있을 정도다. 이는 현재 태양 거리에서 물 수증기가 너무 적게 검출된 사실을 더욱 난해한 역설로 만든다. 더 자세한 데이터는 더욱 놀라운 사실을 드러낸다. 추정되는 질량 손실률은 CO2가 초당 약 129kg, H2O가 초당 6.6kg, CO가 초당 14kg이다. 비교하면 빠져나오는 물 수증기는 이산화탄소의 약 5%에 불과한데 이는 충격적으로 낮은 값이다. 맥락을 위해 보태면 이시 O2 질량 손실률은 동일한 태양 거리의 보통 해성보다 약 16배 크다. 해성 관측 역사 전체를 통틀어 이산화탄소가 물을 이렇게까지 압도한 사례는 단 하나, C116Rp뿐이었다. 그런데 C-2016알파이타우조차 분명한 먼지 꼬리를 보여주었고 꼬리 자취가 전혀 없는 사마이 아틀라스와는 완전히 달랐다. 이는 논쟁적인 가설로 이어진다. 사마이 아틀라스에서 우리가 보는 빛은 전통적 의미의 먼지 꼬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대신 분출되어 빠르게 승화하는 이산화탄소 얼음 결정에 햇빛이 반사되어 생긴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제임스 웹의 1.2 마이크론 이미지는 이를 분명히 보여준다. 뒤로 끌리는 먼지 꼬리는 없다. 대신 물체를 감싸는 대칭적인 구형 구름이 보인다. 이 구름은 CO2 얼음 알갱이가 튀어나왔다가 기와 승화하며 핵 주변으로 고르게 퍼질 때 형성된다. 겉보기에는 쉽게 먼지 구름으로 착각될 수 있지만 그 진짜 본성은 완전히 다르다. 만약 이것이 맞다면 사마이 아틀라스의 눈부신 밝기는 가스 구름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 데이터는 밝기의 주된 근원이 여전히 단단한 표면, 즉 그 물체의 핵임을 보여준다. 직경 46km로 추정되는 그 핵의 표면 자체가 햇빛을 반사하는 것이지 먼지 장막이 아니다.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점이 하나 더 있다. 이산화탄소의 질량 손실이 크다고 해도 그 총량은 46km짜리 핵 전체에 고르게 도포한다면 두께 약 1mm의 층을 만들 수 있을 정도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이 얇디 얇은 층이 우리가 관측하는 거대한 가스 구름을 만들어내기에 충분하다. 다시 말해 모든 증거는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사마이 아틀라스는 우리 태양계에서 지금껏 본 어떤 해성과도 다르다. 비정상적인 가스 비율, 기묘한 질량 손실률, 꼬리 없이도 눈부신 밝기,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역설로 합쳐진다. 이것은 아직 한 번도 접한 적 없는 물질을 품은 원시 천체일까? 아니면 더 대담한 이론대로 얼음 껍질 아래에 위장한 인공물일까? 답이 무엇이든 한 가지는 분명하다. 사마이 아틀라스는 우리가 혜성이라는 단어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의 경계를 다시 쓰고 있다. 사마이 아틀라스의 두 선배를 돌아보면 차이는 더욱 두드러진다. 오무아무아는 길이 약 200m에 불과해 처음에는 많은 이들이 그저 떠도는 소행성이라고 여겼다. 두 번째 성간 방문자인 보리소프 차타난은 직경일에서 2km의 핵으로 천문학자들을 놀라게 했는데 이미 우리 태양계의 많은 혜성에 비하면 거대한 편이었다. 그러나 사마이 아틀라스에 이르면 익숙한 모든 척도는 무너진다. 그 핵은 무려 46km로 추정되며 가장 보수적으로 보아 표면 반사율이 훨씬 높아 실제 크기가 약 10km로 줄어든다 하더라도 이렇게 거대한 물체가 성간 공간을 자유로이 떠돌며 어떤 모성계의 중력도 벗어나 존재한다는 발상은 기존의 자연 모델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바로 이 데이터가 순수한 자연기원에서 벗어나도록 저울추를 더 눌렀다. 인공기술 가설의 강력한 지지자인 레브 교수는 설득력 있는 농어를 덧붙인다. 평균적인 인간은 하루에 약 1kg의 이산화탄소를 내쉰다. 반면 사마이 아틀라스는 초당 129kg의 CO2를 방출하니 이는 1000만 명의 배출량에 해당한다. 직경 46km의 거대한 구조물을 상상해보라. 맨해튼의 견줄 인구 밀도로 수백만 생명체를 수용하는 우주 이주선으로 쓰이기에 충분하다. 만약 어떤 문명이 정말로 성간 우주선을 건조할 능력을 갖췄다면 이러한 거대 구조물 메가스트럭처 설계는 지극히 합리적이다. 결국 성간 항해에서 가장 큰 도전은 단지 거리만이 아니라 괴너지 우주 방사선이다.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움직이는 양성자, 알파 입자, 중이온은 생체 조직을 뚫고 들어가 DNA를 절단하며 세포를 손상시키고 돌연변이를 유발하고 암, 백내장, 신경학적 손상, 심지어 알츠하이머 유사인지 저하까지 일으킬 수 있다. 지구에서는 자기장과 대기가 대부분의 방사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한다. 하지만 우주의 진공에서는 인간이나 어떤 유기 생명도 이러한 위협에 직접 노출된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고도의 문명이 거대 규모의 이동식 방호 체계를 거의 반드시 필요로 할 것이다. 사마이 아틀라스의 궤적을 고려하면 수수께끼는 더 깊어진다. 황도면 행성들이 공전하는 거의 같은 평면을 가로지르고 인류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행성 셋, 화성, 목성, 금성 근처를 지나간다는 것이 단순한 우연으로 보이지 않는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계산에 따르면 그것이 10월 29일에 우리의 관측 범위를 떠난다는 점이다. 만약 이게 그냥 평범한 혜성이라면 그 이탈은 단순한 궤도역학의 귀결일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인공선이라면 그 날짜가 의도된 것일 수 있을까? 은폐 일정이거나 어쩌면 우리의 감시를 회피하려는 노력일까? 이 질문은 인류 자체의 맥락 속에서 볼 때 더욱 흥미로워진다. 최근 수년간 인류는 우주로 수많은 활동 신호를 내보냈다. 외계 지성을 찾는 전파 프로젝트에서부터 우주선 발사, 지구 궤도를 넘어 확장되는 고밀도 위성 네트워크에 이르기까지. 보이저를 생각해보라. 두 개의 얼음 거성 중 하나를 방문한 유일한 우주선이자 태양계 탈출 속도를 달성하여 성간 공간에 진입한 단 5 우주선 중 3번째다. 바로 그 성간 영역을 가로질러 사마이 아틀라스가 우리 태양계로 들어왔다. 여기에 일론 머스크와 스페이스X를 더하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우주선인 스타쉽의 10번째 시험 비행을 마쳐 인류의 활동 방향을 달과
화성으로 확장하려 한다. 외부자의 시각에서 보면 이러한 움직임은 잠재적 위협으로도 혹은 더 낙관적으로는 조사할 가치가 있는 호기심의 신호로도 비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의도치 않게 보낸 보이지 않는 초대장이었을까? 그리고 수수께끼 같은 도착과 함께 나타난 사마이 아틀라스가 그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먼 문명으로부터의 첫 회신일 수 있을까?